오늘은 로보로보라는 종목에서 수익을 냈다가 LB세미콘이라는 종목에서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요즘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줄 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정확하게 9시 12분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장이 끝날 때까지 지수를 밀어버렸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수가 무너진 상태이고 9시 반이 넘어서도 회복을 못하자 LB세미콘에서 손실을 보고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서 폰으로 주식을 들여다보거나 거의 하루 종일 쉬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매매한 게 로보로보와 LB세미콘을 매매하고 그 이후부터 쭉 매매가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태껏 계속 걱정하고 우려했던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도저히 하루 종일 오전장에는 로보로보 이 종목 말고는 매매할 게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압박적인 수급 때문에 제대로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실을 입었고 오늘 시장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보시면은 처음에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 상승세를 유지 못하고 상승폭을 더 키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본다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영상에서 9시 반까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정확하게 9시 12분에 외국인까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순매도를 강화하면서 지수를 이렇게 하락으로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의 개인은 거의 전멸 상태이고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이 약간씩 늘고 있는데 개인이 또 많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상황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적극적으로 스윙 투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장중에 종목들이 거의 다 힘이 없습니다. 반등을 해도 힘있게 반등하는 게 아니고 뭐 특정 종목들만 반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시장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결국에는 황금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 짧게 먹고 나오는 식으로 수익을 줄 때 먹고 나오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요 며칠 계속적으로 지켜봤는데 도저히 힘을 받지가 않습니다. 장중에 힘을 받지가 않으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미국 증시 다우와 나스닥을 보면 거의 최고점에 도달을 했죠. 다우는 거의 최고점입니다. 계속 지수가 내리더라도 계속 최고점으로 오르는 게 미국 증시가 그만큼 고용 지표도 좋고 경제 지표도 좋고 앞으로 또 최근에 나타난 호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또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급하게 미국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나라는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고용 지표가 좋다, 경제가 좋다 이런 말들을 할 때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반짝 움직이는 거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코스닥도 정말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레버리지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거 0.3% 오르던 말던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지수를 견인할 만한 그런 건수가 없습니다. 다우 지수가 3만 포인트를 가든 4만 포인트를 가든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오를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수가 오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나 5G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코스피에서는 어차피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시 이 고점을 뚫어주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시세를 그냥 한번 준 뒤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셈인데 여기서 다시 고점을 뚫고선 이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좋아져서 완전히 호황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저 고점을 다시 뚫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그냥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뿐 주봉상으로도 황금선을 회복 못했습니다. 결국에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이 그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제자리로 한 방에 돌아가지 않아서 다행인데 결국에는 이 시세를 다 주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업투자자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잘 되고 저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독립적으로 진짜 우리나라의 호재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오르는 걸 보면 북한과의 협상이 잘 된다, 대북주들이 오를 때,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오를 때,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을 때, 이럴 때만 같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오르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독립적으로 오를 만한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려해야 될 게 개인들의 신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와 물타기 이런 싸게 지수가 싸 보이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런 기대감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있는 주식 다 팔고 단타가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버나잇으로 종목을 사놓긴 했는데 이 레버리지가 오르는 것을 보고 사놨거든요. 그냥 그 다음날에 내일 팔기 위해서 그냥 내일 반짝할 때 1, 2%라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자리였으면 아마 사지 않았을 텐데 그냥 고민을 하다가 3천만원치 샀고 그리고 내일 시장부터는 무조건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켜보던 종목도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생기죠. 윗꼬리가 계속 생깁니다. 이 로보로보도 그렇고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윗꼬리가 심하게 달렸죠.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제가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도 그렇고 그냥 한번 시세 주고선 내려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진짜 줄 때 못 먹으면은 손해가 크게 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에 잘 나간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그리고 당일 하루에 좀 크게 오르는 종목들 이런 것들 보면 전부 윗꼬리가 큽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시세를 준다 싶으면 무조건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5% 10% 챙기려다가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 확실하게 몇 %라도 먹고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확실히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전부 18%까지 시세를 주고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죠. 지금 종목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그냥 할 게 없어서 계속 한 개씩 돌려봤습니다. 근데 호가창을 보나 움직임을 보나 전부 평소와 다르게 힘도 없고 오를 생각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증시가 또 저번처럼 그냥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내일 1%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전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수가 대놓고 이 고점 만기일 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에는
이 황금선을 회복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가 고점을 뚫으려면 바이오 종목들이 필수적으로 올라줘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 큰 거부터 시작해서 실체가 없는 그런 종목들까지 모조리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줘야지 지수가 다시 고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반도체와 5G 이런 관련주들로 지수를 이 고점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고, 결국에 코스닥이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이오 종목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조용하죠.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신라제는 그래도 바닥을 친 상태에서 황금선 위에 있어서 그나마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게 황금선 밑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이 지점에서 거래가 된다면 좀 위험한 수준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대장주들과 함께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코스닥이 오르고, 뭐 예전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바이오 시장이라고 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무더기로 묻지마 상승이 나올 때가 정말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묻지마 상승 나오고, 지금은 뭐 많은 종목들이 정말 조용합니다. 거의 오르지도 못하고 바닥을 치는 것도 많고, 어차피 실체가 없기 때문에, 또 뭐 기술 특례 이런 종목들도 많지만 이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오를 생각을 못하고 바닥을 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종목에서는 실체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주가를 작정하고 끌어올리려면 진짜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엄청난 거품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바이오주가 거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몇 개 우량주 빼고는 거의 다 거품이고,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량한 종목들 말고는 거의 다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 바닥을 치는 바이오주들이 언제 반등해서 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황금선을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최대한 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할 게 없는 시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웬만하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진짜 매매를 하시려면은 차라리 수급이 붙는 종목, 기관의 수급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차트가 좋은 종목으로 노려보시는 게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 승산이 있고 그나마 안전합니다.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수가 그냥 무너져 버리면 답도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이 막 5% 10% 무너질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게 폭락장에서도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떨어지지 않고 거의 보합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이 하락장에서 웬만하면 그냥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매매를 하시려면, 못 참겠다 싶어서 매매를 하시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에 대한 강의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급에 대한 강의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